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독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후반부에 있는 영자신문 읽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if로 시작을 하네요. 만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 너가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한다면, truth는 진실이죠. 그래서 진실을 말한다면 you don't have to, have to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앞에 don't가 붙어서 don't have to 하면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don't have to remember, 뭘 할 필요가 없냐면 remember, 기억할 필요가 없대요. anything,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런 문장이네요. Many people이 주어입니다. Many people 하면 많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support 하면 지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축구 응원하는 사람을 supporters라고 하잖아요. 그 support가 바로 지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뭘 지지했냐면 the proposal이라는 것은 제안이란 뜻이에요. 제안. 우리가 propose라고 하잖아요. 결혼을 해주세요 할 때 우리가 propose라고 하는데 바로 그 propose가 결혼을 해달라는 제안이잖아요. 그래서 proposal 하면 제안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roposal, 그 제안을 support, 그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but, 하지만 a few people, a few 하면 몇몇의 작은 사람들을 뜻하죠. 그래서 소수의 people, 사람들은 spoke out, 이렇게 목소리를 냈다란 뜻입니다. speak out 하면 목소리를 크게 내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냈냐면 against it, against 하면 반대하다, 대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은 speak out,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의견을 냈냐면 against, 반대, 뭐에 대한 반대냐면 it, 여기서 말하는 it이 바로 proposal이겠죠. 그 제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도 살펴볼까요? 자, 세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This, 이것은 was my own idea. own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그냥 my idea 해도 될 것을 가운데다가 own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my own idea 이렇게 썼습니다. 뭔가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ow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그냥 내 아이디어라는 것보다 이게 나만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뭔가 내 소유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의미가 강해져야 own 하면 나의 것 이런 의미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my라고 써도 되지만 my own 아이디어에서 own을 붙이게 되면 이거는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 생각이 that, 이렇게 중간에 that이 나오면 앞에 있는 아이디어를 설명해 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계사라는 것인데 이런 관계사를 해석할 때는 제가 앞에 있는 단어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해석하면 자연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만의 생각인데 그 생각은 이렇게요. 한 번 더 언급했죠. 그 생각은 I came up with 하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떠올랐다는 뜻이에요. 머릿속 갑자기 팍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came up with라고 하는데 머릿속에 탁 떠올랐습니다. all by myself, 나 스스로란 뜻이죠. 그래서 나 스스로 생각해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문장에서 느낌적으로 요 own이라는 느낌, 그리고 come up with, 이게 머릿속으로 탁 떠오르는, 뭔가 내 머릿속 갑자기 딱 떠오른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도 살펴볼까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접속사 문장들이 많이 나오네요. if로 시작되는 접속사 문장인데요. if는 만약이죠. 만약 you don't know, 만약 너가 don't know 하면 모른다는 뜻이죠. 만약 너가 모른다면 뭘 모르냐면 the meaning of a word, meaning 하면 뜻이죠. 근데 뭐에 대한 뜻이냐면 a word, 그 단어의 뜻을 만약에 너가 모른다면 feel free라는 좋은 표현이 나오네요. feel free 하면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뭘 편하게 하면 되냐면 use a dictionary,
사전을 그냥 사용해도 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eel free 하면 우리가 뭔가 자유로운 기분을 느낀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할 때 주로 feel free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어는 이렇듯이 뜻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feel free 하면 뭔가 이거 편하게 해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신문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ver 2,700 vehicles flooded in one night 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over라는 거는 넘다. 뭐가 넘냐면 2,700대의 vehicle 하면은 운송수단, 자동차를 뜻하죠. 그래서 자동차들이 flood 하면은 홍수라는 뜻인데 flooded 하면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에 잠겼습니다. in one night. 하룻밤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룻밤에 2,700대가 넘게 over하게 잠겼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기사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사 내용은 insurance companies로 시작합니다. insurance 하면 보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험 companies, 회사죠. 그래서 보험 회사들은 are expect가 기대하다라는 뜻인데 are expected 하면 수동태 문장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비동사에다가 이렇게 PP 형태, 과거 분사 형태가 되면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expect 하면 기대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are expected 하면 기대가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상되다. 이런 회사들, 보험 회사들이 이렇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라는 뜻이에요. 뭐 어떻게 될 것이 예상되냐면 to face. face라는 것은 얼굴이란 뜻이지만 이렇게 동사로 쓰였을 때는 직면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거든요. 앞에 닥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 이런 의미인데 to face 어떤 일을 직면하고 있냐면 costly claim. cost 하면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비싼 claim은 요구죠. 상대방이 보험을 청구할 때 그런 아주 비싼 청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for 뭐에 대한 청구냐면 flooded cars. 이렇게 뭔가 침수된 자동차가 물에 잠긴 이런 보험 청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As a result of 어떤 것에 대한 이게 결과냐면 바로 the heavy rain. 엄청나게 heavy하게 많이 내렸죠. 그래서 아주 많이 내린 비 때문입니다. That has inundated이라면 물에 잠겼다, 침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역시 홍수가 나서 이렇게 flooded와 inundated 하면 침수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침수가 됐냐? 서울의 강남 area, 강남 지역이 바로 침수가 되었습니다. Since Monday night. Since 하면 뭐뭐 이후로 이런 뜻이거든요. 언제 이후냐면 월요일 night, 밤 이후로 이렇게 강남이 침수가 된 원인으로 보험 청구가 예상이 됩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문장의 주어는 12 automobile damage insurance companies. 와, 기네요. 주어가 이렇게 깁니다. 12는 숫자로 12죠. 12개 automobile damage insurance company. automobile은 자동차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동차 damage는 피해죠. 이렇게 자동차 피해 보험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피해 보험 회사들이 in the country, 우리나라에 있는 이 12개의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received 하면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뭘 받았냐면 more than 2,700 claims, 2,700개가 넘는 claim, 요구를 받았대요. 어떤 요구냐? For flooded cars. 이렇게 침수된 차에 대한 신고, 클레임, 보험 신고를 받았습니다. Overnight. 지난 밤을 넘기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밤을 넘기면서 이렇게 많은 클레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도 살펴볼까요? As the rainfall was concentrated. 그 rainfall은 비죠. 그 비가 concentrate 하면 집중하다라는데 이게 집중이 되었습니다라고 역시 수동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비가 집중되었는데 어느 쪽에 집중이 되었냐?
in the 강남 area. 강남 지역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Which is 이 강남이라는 요 지역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There is a high concentration. A high concentration. concentrate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네요. 이쪽은 비가 집중됐다는 뜻이고 이쪽의 concentration은 뭐가 집중되었는지 볼까요? Of expensive cars. 비싼 자동차들이 이렇게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concentration 하면 많이 high concentration이니까 아주 많이 비싼 차들이 모여있는 그런 강남 지역이라는 뜻이네요. 그런 강남 지역에 이런 비가 집중이 되었었는데 insurance companies, insurance 하면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보험 회사들이 are to face, 아까 제목에서 나왔던 face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면에 있습니다. remarkably 하면 아주 놀라운, 아주 높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우 높은 large amount of compensation claim. compensation이란 좋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compensation claim 하면 이런 보상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 요구에 직면에 있는데 그게 아주 large하대요. 크대요. 근데 그냥 크다는 걸로도 부족해서 앞에 remarkably라는 엄청나게 강조하는 단어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들이 이런 엄청나게 큰 이런 보상 요구에 앞에 직면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도 살펴볼까요? The damage coverage가 나오네요. 오늘은 보험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The damage는 피해잖아요. 피해. coverage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around 420 imported cars. imported라는 건 수입이란 뜻이에요. import 하면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수입차들이 420대 and 680 domestic cars. 680대의 domestic cars래요. domestic 하면 국내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입차들 imported, 국내 차들 domestic cars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omestic이라는 너무 좋은 단어도 나왔으니까요.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domestic cars 하면 국산 차들은 680대였는데 could cost up to, cost라는 건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up to는 최대 20 billion won. 20 billion won 하면 20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최대 200억 원 정도의 피해 보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문장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피해 보상과 관련된 기사다 보니까 보험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영어 지문을 보면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독해를 통해서 이런 어휘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단어장 안에서 외우려고 하면 실제로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쓰일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을 통해서 이런 단어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익히게 되면 이런 뜻을 가진 이런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구나도 아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 어려운 문장들도 이렇게 어휘도 익혀가시면서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다 보면 금방 어려운 이런 지문들도 해석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독해 공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